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에 소위 말하는 보험 사기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서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인데 보통 사람들이 그냥 보험 사기죄, 보험 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관계를 보면 이 피고인 A씨의 직업은 보험사 긴급 출동 기사였어요. 보험사 긴급 출동 기사. 여러분 그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사고 나서 보험사 부르면 그 보험사 광고가 이렇게 붙어있는 레카차 같이 비슷하게 생긴 차가 오거나 아니면 소형 경차 같은 게 그런 차들이 오잖아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2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총 11번의 교통사고를 냅니다. 아무리 직업이 보험사 긴급 출동 기사라고 하지만 20개월 동안 11번을 교통사고를 낸다? 좀 냄새가 나는데? 그래가지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대법원에 가서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되게 되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의 대부분이 쌍방과실로 처리가 됐어요. 두 번째, 이 A씨가 무면허였거든요. 참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무면허인데 보험사 긴급출동기사 일을 하게 됐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무면허였다고 합니다. 무면허자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날 때마다 자기가 바로 신고를 했어요. 경찰서에 사고가 났다. 그 다음에 이 교통사고 11건의 교통사고에 이제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를 혼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그 상대방들이 진술하기를 이게 일부러 낸 사고로는 도저히 생각이 안 된다. 우리도 이제 운전을 해보면 이게 이상하게 좀 뭔가 쎄한데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의 상대방들이 전부 다 이거 그냥 진짜로 난 거지 이거를 어떻게 일부러 작출해서 상황을 만들어낸 그런 억지 사고라고는 생각이 안 된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제 보험사 출동 기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업무상 급하게 운전 중에 핸드폰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이런 점들을 주요 요지로 해서 피고인 A씨에게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확정했어요. 자, 오늘 제가 왜 이 판례를 설명하냐면 제가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요즘에 이상하게 보험사기 건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에는 그 전까지는 이 보험사기도 그냥 형법상 사기죄로밖에 의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죄 구성요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망행위, 인과관계, 처분행위, 재산상이익 이런 것들이 이 보험사기가 이렇게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 왜냐면 해가 갈수록 통계상 해가 갈수록 이 보험사기 범죄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 늘어나고 있고 그 수법도 날로 다양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16년경에 아예 이 보험사기만 특별한 법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일반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우선 적용돼요. 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라는 것의 정의를 보험사고의 발생, 보험사고의 원인, 보험사고의 내용에 관해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일체 행위가 바로 보험사기다 규정을 했고 보험사기 행위로 인하여 스스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일반 형법상 사기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당연히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험사가 이제 이게 좀 이상하다 자기들도 이제 심사를 하니까요.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냄새가 나는데 하고 이제 심사를 통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을 해버려가지고 실제로 금을 수령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금을 청구하는 그런 행위만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기 미수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보험사기 사례를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상의
그 보험 상품으로 보장되지 않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장되지 않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나 과장이나 기망해서 과다 청구하는, 그것도 이 보험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사고 자체를 고의로 내는, 거짓말로 만들어낸 그 보험 사고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는, 그것도 보험 사기가 됩니다. 이제 보험에 가입할 때, 우리가 맨 처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 보통 이제 보험 가입할 때 이것저것 이제 보험 설계사분께서 설명도 해주고, 이거는 뭐 알려주셔야 됩니다라고 고지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분 때문에 보험 가입이 거절되기도 하고 보험료가 이렇게 높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을 가입할 때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또 허위로 고지하거나, 이런 보험법상의 최대선의 원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경우에도 보험 사기로서 처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사고 자체를, 그게 뭐 교통사고든 상해사고든 보험사고가 될 수 있는 사고 자체를 고의로 만들어내는 경우, 아니면 병원에 문제가 있는 경우야. 병원과 결탁된 브로커나 사무장들이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물론 세부적인 유형은 셀 수 없이 많아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셀 수 없이 많은데, 어떠한 경우가 됐든 일단은 첫 번째로 보통은 보험사 쪽에서 연락이 와요. 뭐 전화나 문자 같은 걸로 담당자가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보험사를 자문하고 있는 변호사, 뭐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이름이 새겨진 그 내용 증명이 올 수도 있어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우리가 고소를 할 생각이다.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타먹은 뭐 매도 매치자 보험금 얼마는 해당 그 보험사고의 사기성, 그러니까 고의성, 뭔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우리가 그것을 감지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고소를 해버리면 당신도 형사처벌 받아야 되고, 민사적으로 당연히 우리한테 받았던 보험금은 다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되니까 이쯤에서 합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좋게 모든 걸 인정하고 합의한다면 지급했던 보험금의 한 60% 정도, 5, 60% 정도만 우리가 청구를 하는 걸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고소하지는 않겠다. 형사고소까지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와요. 이런 걸 받은 경우에, 자, 첫 번째요. 보험 사기죄가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면 솔직하게 그 제의에 응하는 것이 나아요. 왜냐면 어차피 보험 사기 인정되면 지급받은 보험금 저쪽에서 100% 민사로 걸거든요. 민사로 걸면 다 토해내야 돼요. 심지어 법정이자까지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는 아무리 뭐 중간에 합의가 된다거나 저쪽에서 뭐 고소 취하서를 낸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받은 보험금을 다 그냥 고소 당하자마자 뱉어버렸다고 하더라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수사나 재판은 계속 진행이 돼요. 따라서 이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제의를 보험사 측에서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과연 내가 이거에 응해야 되는지, 아니면 응할 필요가 없고 강경하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본인이 지금 이게 제가 되는 사안인지 그걸 일단 먼저 따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별로 뭐 대수롭지 않다, 이거 뭐 전혀 뭐 사실 무근인데 보험사에서 억지로 지금 나를 바꿔가지고 이상한 걸 막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전혀 나는 한치의 문제도 없다, 전문가 자문도 받아보니까,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니까 문제 없다고 한다, 그러면 보험사의 그러한 제의에 응해서는 안 되고, 응할 것처럼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여서도 안 돼요. 단호하게 확실하게 의사를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사기 하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의 단골 주제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조금 친숙할 수 있는데, 이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그러니까 보험 사기로서 이제 형사처벌을 받으면 판결문에 불리한 양형에 꼭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이 사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범행은 보험 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피해를 아무런 죄 없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기속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말이 꼭 들어가요. 여러분, 보험이라는 게 사실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나고 어떻게 크게 다칠지 모르는데, 그때는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서 나한테 부담이 되니까 여유 있을 때 조금씩 모아뒀다가 정말 내가 걱정하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면 보험금을 타서 걱정 없이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보험 사고가 나면 한 번에 이제 일시금으로 많은 금액을 수령해 가게 되면 그러한 보험 사고가 정상적인 거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있는 허위 사고다. 아니면 보장되지 않은 사고인데 그런 것처럼 기망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 보험회사 망해요. 보험회사 망하고 결국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아무런 죄 없는 평범한 보험 가입자들, 보험 계약자들한테 보험료 올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초범인 경우에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의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에도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는 경우 제가 좀 봤어요. 최근에도 솔직히 봤습니다. 물론 피해 금액이나 피해 횟수가 좀 큰 경우겠지만 그래서 초범이라고 안심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이제 규모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잘 대응을 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차피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여기서 내가 범죄를 부인하고 미꾸라지처럼 그런 불손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야 되는 건지 그걸 잘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